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갑작스런 상황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 사실 답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 생계지원은 어렵지만 의외로 긴급 의료지원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미 기초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위기 상황에서 추가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는 긴급생계지원비 신청이 어려워요.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중복지원 방지 원칙 때문인데요. 이미 생계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긴급생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긴급의료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긴급의료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는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예요. 만성질환처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더라도 갑자기 합병증이 발생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만약 가구 원수가 4인이라면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1,209만 7천 원 이하여야 해요. 세 번째는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응급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 범위는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약제비,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들인데요. 다만 간병비나 특실료, 재직명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특히 지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금,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하게 돼요. 신청 절차도 중요한데요. 반드시 퇴원 전에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하셔야 해요. 현장 확인을 통해 3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입원 당시에 유선 연락이나 팩스로 지원 요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소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맹장염이 악화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의료급여로 대부분의 치료비는 해결됐지만 특별한 검사비나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추가 의료비가 2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가정해봐요. 김소담 씨의 금융재산이 500만 원이고 다른 조건들도 충족한다면 긴급의료지원을 통해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현재 의료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시라면 긴급생계지원 대신 다른 지원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관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각 복지관마다 고유한 후원자나 기금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같은 민간 지원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들 기관은 각각 고유한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공적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지역별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는 재해나 응급상황 지원에 특화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후원 프로그램이에요. 지역별로 다양한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의 통합사례관리나 희망복지지원단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이분들은 여러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도움을 연결해 주시거든요. 한 가지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여러 지원을 조합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한 가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성격의 지원은 중복으로 받기 어렵지만 성격이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의료지원은 별개고 교육지원이나 주거지원 등도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민간 지원은 얼마든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긴급복지지원의 기본 원칙이 선지원 후처리라는 거예요. 즉, 일단 지원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72시간 이내에 우선 도와주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혹시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79만 4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457만 3천 원 이하여야 해요.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면 돼요.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나 자살고위험군으로 추천받은 경우 등도 위기사유에 포함돼요. 이런 위기사유에 해당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긴급생계지원은 어렵지만 긴급의료지원은 조건에 따라 가능하고 민간 지원이나 지역별 프로그램 등 다른 지원 방안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라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지제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